근데 지금 댓글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네. 그다님께 또 여쭙는 어떤 댓글이어서 네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완파파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네. 중학생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도 아이와 여행 가고 싶은데 막상 단둘이 뭐 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생기네요. 물어보면 보나마나 거절부터 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다가서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저도 제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전에는 아빠 했는데, 네. 근데 아버지라는 말을 처음에 했을 때는 아버지도 당황스러워했고 저도 조금 어색했는데, 근데 그걸 한 일주일 열흘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썼고 강의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아나운서님하고도 네. 계속 인연이 된다면 제가 연락을 하면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전화를 하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나영 아나운서님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남들한테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구님이라고 형님 뭐 아우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달 됐나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 단톡방에 네. 항상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내일 춥단다 잘 자라 인사를 하시면 저는 예, 오늘도 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이모티콘을 하거든요. 네. 그걸 한 두세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안 하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고 저도 좀 약간 뭔가를 빠뜨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수아파파님께서도 처음에 한 번 하기가 힘듭니다. 한 번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매일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다음에 아이의 삶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학교 생활 어땠니? 오늘 뭐 학교에서 에피소드 없었니? 학원에서 뭐 요새 수학 문제는 어떤 진도를 나가고 있니? 그렇게 아이의 삶에 조금씩 들어가려고 매일매일 조금씩 접근을 해보시면 일주일 있으면 좀 달라지고요. 열흘 보름 지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보름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게 일상이 될 거니까 매일매일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 사소한 거 하나지만 아이의 삶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나영 아나운서님하면 처음에는 되게 웃으시고 당황해 하실 건데 한 몇 번 제 전화를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아유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석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 근데 또 어떻게 그렇게 전화를 하자마자 네.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마인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쵸? 선배 한 분은 부산에 있는 제 고등학교 1학년 한 분, 1학년 선배인데 제 책에도 소개가 되는데 네. 그 선배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요? 석현아 하면 아유 박 작가 하면 아유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 하면 그러니까요. 야 내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너한테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아나운서님도 혹시 들을 곳이 없다면 예,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해가지고 전화 한 통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아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나영 아나운서님 하면서 저 벌써 너무 기대돼요. 약간 자존감 떨어질 때쯤 가끔씩 예.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주위에 정말 작가님 같은 분이 계시면 예. 진짜 은혜 받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유 별 말씀입니다. 이 여행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 네. 여행을 몇 개국을 다니셨을까? 총 몇 개국을 다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다 기억을 하세요? 예, 한 20개국 정도 여행을 했고요. 네네. 처음에 이제 홍콩 거쳐가지고 런던으로 갔다가 북 쪽에 뭐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영국 북쪽에 에딘버러 쪽에 갔다가 그 다음에 네네. 덴마크 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그쪽으로 쭉 유럽 갔다 오고 두 번째 간 곳이 원래는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는데 멋있다. 아프리카는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제가 학생 때 여행을 해가지고 그 주사를 미처 못 맞아가지고 아프리카 제일 가깝고 그 나라와 닮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보통 일본의 그 여행 문화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문화도 한 10년 정도 따라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추월을 했지만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99년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거의 뭐 한 10년 전에 다녀온 거를 우리가 이제 그때쯤 이제 밟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한창 우리나라에 인도하고 유럽 그쪽에 영풍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못 간 한을 인도에서 풀어보자 해가지고 인도를 갔는데 인도는 가면 이제 여행을 전 세계를 다 돌아보고 제일 마지막에 여행을 정리해야 되는 곳이 인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극과 극이 공존하는 나라라 가지고 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겠지만 네. 그 2000년도 99년도 그 당시에 저는 남들은 다 여행을 정리하는 곳에서 나는 여행을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나라도 많이 왔다 갔다고 했는데 그때 여행의 시작과 정리가 그냥 다 총결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예, 정말 극과 극이 공존하는 나라고 그 모든 것이 다 되는 나라이자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인도가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예. 궁금하네요. 저는 인도를 안 가봐서. 예, 그러면은 아프리카를 그러면은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럼 앞으로 좀 가고 싶은 나라는 또 아프리카시겠어요? 저는 아프리카는 지금 조안나라고 네. 안나가 이제 형이라는 말인데 아, 네. 인도 네팔 말로요. 네. 예, 조용문이라는 형이 있는데 닉네임이 조안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항상 부를 때 조안나 형 하는데 이걸 알고 보면 조형 그쵸.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조안나라고 하는 그 형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 네. 형수하고 같이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단하시네요. 항상 놀러 오라고 하는데 네. 마다가스카르가 가기가 정말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요?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근데 예. 그 마다가스카르가 그 바오밤 자연 나무, 네. 예, 어린 왕자 나오는. 정말 한번 가보고 맞습니다.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엊그제도 전화 와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거기서는 못 오는데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저는 바오밤 나무 보러 어린 저도요. 왕자를 생각하면서 예, 마다가스카르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마다가스카르. 같이 그렇습니다. 가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숟가락만 얹어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예. 거기 가서 네.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뭐 교육도 좀 하고 노래 불러주고 뭐 율동하고 하시는 거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잘하실 것 같으니까 저 잘할 자신 예,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네. 그러면은 혼자서도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시고 네네. 또 자녀분들이랑도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셨는데 네. 이 혼자서 다닐 때랑 자녀분이랑 다닐 때랑 뭐가 다를까요? 혹은 뭐가 더 좋으셨을까? 그런 사실은 그 아이들과 여행을 같이 다닌다는 거는 네. 조금 편안함이라든지 자유로움을 조금 버려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 계속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아이들과의 그 사이에서 오는 좋은 관계 형성이라든지 그런 게 더 큰 가치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요? 예, 내가 어떤 거에 더 큰 가치를 주는지 따라 가지고 때로는 혼자도 가고 때로는 네. 가족들과 아이들과 같이도 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낚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네. 낚시를 하러 남한강이나 북한강이나 낚시하는 곳이 경치가 되게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쪽으로 혼자서 여행을 다니고 네.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할 때는 네.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은 곳 위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여행을 그쵸.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일 자주 가는 곳이 안면도거든요. 네. 안면도가 제가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럼요. 하세요. 안면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안면이라고 하면 그냥 얼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잘 모르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은 이제 편안할 안자에 면은 수면 면자에 도는 섬도자 해가지고 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섬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안면도. 잠들 수 있네. 네네. 그래서 안면도에 가보신 적이 아니요, 있으십니까? 안 예. 가봤습니다. 안면도가 여기서 서울에서 가기는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1시간 반, 그래요? 2시간 정도 태안반도 쪽에 있으니까요. 네. 거기 가면 이상하게 섬 이름 때문에 그런지 편안하게 잠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이 마치고 나면 좋은 장소들을 안면도에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네네. 한번 가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안면도 가서 항상 편안하게 잠들었던 이유가 네. 밤에 술을 마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근데 집사람도 아이들도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네. 섬의 이름이 유래가 된 게 그냥 괜히 생긴 건 아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너무 재밌네요. 아, 예. 저 위트가 정말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아유, 작가님께서. 고맙습니다. 참, 이 아드님이 굉장히 성숙하시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행을 하면서 이 여행의 의미를 먼저 여쭙기도 하시고 굉장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아드님 나이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정말 사실 예.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풀어내기는 했지만 네. 조금 더 예, 제가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예, 조금 더 글을 추가하고 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100% 믿으시지 말고요. 저는 예, 한 8, 90% 정도. 예. 저는 28살인 나보다 낫구나. 아.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여행의 의미를 막 예, 예.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게 너무 대단한 친구다 이런 생각을 어릴 했습니다. 때 아마 바둑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바둑을 하면 또 네, 바둑 프로긴사 지망생이라 가지고 네. 바둑 공부를 초등학교 때는 하루에 10시간씩 4년 동안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7, 80대 되는 어르신들하고 계속 바둑을 두니까 그때 또 그분들의 사고에 젖어가지고 아이가 확 그냥 올드해져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성숙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 면이 많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좀 여행을 하시면서 좀 아이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네. 또 이렇게 발견하고 좀 놀라신 경우도 있지 않으셨을까 음.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싶어요. 사실 그 새로운 모습이란 게 네. 그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번씩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밤에 잠을 들 때 잠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는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에서 깬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라.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더 값어치 있지 않고 의미 있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이고 지금이 또 새로운 모습이거든요. 어제와는 다르게. 아이들은 제가 주위에 지인이나 선배들 아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야, 너 되게 많이 컸다 안 본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또 저희 아이들을 만나면 되게 많이 컸다고 하는데 저희는 매일 보고 사니까 그 크는 모습, 새로운 모습들을 매일매일 못 보고 그냥 스쳐 지나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새로워진 모습을 여행을 하면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아이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모습인데 그걸 못 보고 흘려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부모의 새로운 시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